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은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고민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고용보험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의 전반부는 당초 예정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수급기간에 대해서 살펴본 뒤 기간 연장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시장 참가자 간의 정보의 차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 공급이 왜곡되는 사례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공간인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가 됩니다. 이 내용은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해서 얘기할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과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이제 피보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앞쪽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용어급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피보험 단위 기간은 구직급여 요건과 관련해서 이분이 18개월 내에 며칠의 유급 일수가 있었느냐 이런 것 할 때 이제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했고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일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보험 기간은 그냥 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되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120일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의 피보험 기간이 인정이 되고요.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50세 이상이면 270일 약 9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 드렸었죠.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급여 기초 1획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하한은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한과 하한에 따라서 예컨대 하루 평균임금 기준으로 11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결국 구직급여 1획은 66,000원의 한도에 걸리는 겁니다. 하한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6120원이고요. 이 금액을 아래에서 얘기한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2개월 내에 다 받으셔야 됩니다. 12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간 연장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이 훈련 연장급여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은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1획의 100%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큰 혜택이죠. 그래서 예컨대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이라면 훈련 연장급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개별 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1획의 70%를 받으면서 이렇게 연장해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특별 연장급여는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뒤에 보시면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은 훈련을 받으면서 점심값이라든지 하는 그런 실비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장급여의 내용은 실업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 그 자체의 기간을 늘려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의 기능이 고장나면 보험료를 기반으로 쌓아놓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정보가 많고 성격이 나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자원은 그것에 대해 가장 수요가 높은 사람에게 가야지 효율적인데 말이죠. 즉 현실에서의 보험은 보험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계약 전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계약이 되는 거죠. 역선택입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은 강제가입 제도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을 든 사람이 보험사고가 날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보험을 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즉, 계약 후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을 사람이 구직활동을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겠죠. 고용보험은 강제보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입사하게 되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 그 대상자는 사업주, 그 밖에 종업원들에서 업무 담당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수고인, 실업의 신고, 수급 요건 판단, 구직활동, 실업의 인정. 저희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구직활동을 제대로 한 것인지, 즉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등 아래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 인정의 방법은 1 내지 4주의 인터벌 범위 내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서 이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출석일에는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죠. 결국 이것도 이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예컨대 임신, 출산, 육아, 노약자, 간호 등의 이유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 요건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런 상태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구직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또한 질병부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있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그러니까 산재를 당하게 되면 휴업급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그러면 결국 취업 촉진 수당 중에 조기 재취업 수당이 가장 그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직 활동을 강화해서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 마지막으로 이직할 때 자기를 채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다른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러면서 채용을 이미 약속해 놓은 이런 상태라면 조기 재취업 수당, 그러니까 취업 촉진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년 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합니다. 취업 촉진 수당,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구직급여는 앞에서 많이 살펴봤고 취업 촉진 수당은 4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이래서 조직 광주 뭐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하는데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뭐 간단하게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상의
기간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받을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 능력 개발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훈련을 받는 날에 실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는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숙박료하고 운임을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취업과 관련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실비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취업 촉진수당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의 문제와 그 다음에 사망시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 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에 대해 가지고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수급 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수 구인의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실업 인증까지 전부 받아서 이제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이 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2배 이하의 금액으로 추가 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30단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